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가난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는 남아 있었다. 서울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판자촌이 이어졌고 농촌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 많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아프리카 최빈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1960년사 일구 혁명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졌다. 그러나 혁명은 국가 운영 능력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정치는 흔들렸고 경제는 멈춰 있었다. 그때 한 군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수 없다. 첫 번째, 4.19 이후의 혼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였다. 이승만 정부는 붕괴했고 대한민국은 유언내각제로 전환된다. 총리는 장면. 이 시기 민주주의는 분명 확장되었다.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토론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경제는 달랐다.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외환은 부족했다. 물가는 불안했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자유는 얻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동시에 안정을 원했다. 이 긴장감이 1961년 5월을 향해 간다. 두 번째, 1961년 5월 16일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 병력이 서울로 진입한다. 주도 인물은 소장 박정희. 그는 이를 혁명이라 불렀고 역사학계에서는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로 규정한다.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합법 정부는 무너졌고 군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렇다면 왜 대규모 저항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당시 상당수 국민은 혼란이 끝나길 원했다. 정치적 이상보다 경제적 생존이 더 절박했던 시대였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한다. 그리고 곧바로 말한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러나 강력했다. 세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대한민국은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핵심 전략은 명확했다. 수출 중심 성장. 당시 한국에는 자원이 거의 없었다. 석유도 철광석도 부족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다. 값싼 노동력, 집중된 국가 투자, 그리고 외자를 끌어오는 전략. 정부는 금융을 통제하고 산업 우선순위를 정했다. 민간 기업은 그 방향에 맞춰 성장했다. 이 시기 수출은 빠르게 증가한다. 섬유, 신발, 가발, 작은 산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네 번째, 경부고속도로 상징적 결단. 1968년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한다. 당시 반대는 거셌다. 가난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완공된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다. 물류 시간이 단축되고 산업단지가 연결되었다. 산업화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했다. 다섯 번째,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나선다.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위험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완공되었고 조선산업은 성장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산업 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이후 수십 년의 산업 기반이 된다. 여섯 번째, 새마을운동 농촌 근대화. 산업화는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농촌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다. 지붕이 교체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공동창고가 생겼다. 생활 환경은 분명 개선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주도의 동원 방식에 대한 논쟁도 남았다. 마무리. 1960년대 초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1970년대 중반 산업 구조는 달라졌다. 수출은 증가했고 공장이 세워졌으며
고속도로가 놓였다. 그 중심에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속도는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강한 국가는 만들어졌지만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선택은 역사가 됩니다. 현대사 브리핑이었습니다.